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오늘은 우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우버는 우버잇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숨겨진 비전이 생각보다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버는 자율주행으로 도로에서 혼자 운전하는 차량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와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모빌리티의 혁명에 우버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버는 4가지 섹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량, 스쿠터, 자전거 공유 사업을 하는 모빌리티 부분, 우버잇에서 하는 음식 딜리버리, 트럭 운송 시스템 관련 우버 프레이트, 마지막으로는 ATG라고 불리는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자율주행 부분과 드론을 이용한 항공이동 부분인 우버 엘러베이트를 포함합니다. 우버 모빌리티 부분에서 우버는 스쿠터와 자전거까지도 도시 내에서 서비스함으로 해서 모든 운송수단을 선점하였습니다. U4B, 우버 포 비즈니스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들에게도 우버 결제를 통한 간편한 결제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저희 회사도 출장 시 우버를 사용하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비용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2분기 기준 전체 부킹 수는 76% 감소했고 전체 부킹 중 30%를 차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분기에는 코비드 영향으로 부킹 수가 73% 줄고 순 매출도 68% 감소하였습니다. 에비다를 보겠습니다. 에비다는 감가상각비 세금을 제외한 어닝을 보는 것인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50밀리언의 흑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1분기 수익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버는 2019년 중동의 라이드쉐어 업체인 카림을 3.1빌리언에 인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사업권을 가져왔으며 카타르와 모로코에서는 아직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뉴스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AB5 법으로 우버 운전자는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버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이 서비스인 딜리버리 부분을 보면 총 22% 증가를 하였고 2분기 부킹 수의 70%를 차지해서 우버 매출의 약점을 보완해 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에비다를 볼 때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적자 폭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현재 딜리버리 시장의 마켓 쉐어를 보겠습니다. 그룹업의 마켓 쉐어는 계속 내려와서 20%대를 보이고 도어대시가 카비에를 3조 원에 인수함으로 해서 마켓 쉐어를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버잇은 포스트메이츠를 인수해서 30%를 약간 넘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버 프레이트 부분을 보고 ATG,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을 보겠습니다. 우버 프레이트는 전체 부킹 수의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버 프레이트는 우버의 시스템을 운송업체에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화물 운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TG 그룹입니다. 2019년 1빌리언을 도요다와 소프트뱅크에서 펀딩을 받았고 여전히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투자 시 이 부분이 얼마나 가시화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2021년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25%의 흑자를 내겠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우버는 2022년까지 13개 도시에서 7만 5천 대의 자율주행차로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매달 20밀리언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뉴스보다 재무제표에서 회사 리스크를 정리한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리스크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8년 아리조나에서 자율주행차 사고로 한동안 멈추었던 테스트 드라이빙은 2020년 2월부터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진행 중입니다만 다시 사고가 날 경우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은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웨이모의 경우는 상업용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였고 다른 기업들도 이를 성공할 경우 우버의 사업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버 엘리베이트 부분으로 수직 이착륙기를 도시 내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브리톨로 불리는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버가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림을 그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2023년 불과 3년 뒤에 무인 비행택시 서비스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운전자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가격 메리트를 위해 무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우버이지만 이 항공드론은 현대차와 손을 잡아서 우리 기업인 현대차에게도 좀 더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5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문별로 가능성과 단점을 보았습니다. 우버는 비전은 보여줬으나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덜 익은 과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버의 실적이나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한없이 성장할 것 같던 우버는 2020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고 전체 부킹 수는 2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반면 딜리버리 부분은 122% 증가를 해서 7빌리언을 기록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그대로 알 수 있는데 3월 말 우버를 통한 운송과 딜리버리는 50%대로 내려온 뒤 현재는 전년 대비 80% 정도까지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매출은 7.1배의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적작폭은 여전합니다. 이런 기업을 분석할 때 주로 PSR을 본다고 했는데 현재 우버는 4.24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건 2019년 상장으로 주식수가 3배가량 늘었던 것이 보입니다. 우버의 현금은 10빌리언이 넘어서 5년간 2.6배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본금도 상장 이후 15빌리언으로 재무적인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버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기에 월간 사용자 수가 중요한데 MAPC라고 Monthly Active Platform Consumer 수가 2018년 34%, 2019년 2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매출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입니다. MAPC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면 2년간 1.6배로 꾸준한 성장을 보였으며 운행수도 1.7배로 꾸준히 증가함을 보여줬습니다. 자산을 보면 적자를 보는 기업이기에 작년 대비 총 자산은 11%로 감소했습니다. 분기 데이터를 보면 2분기 매출이 타격받은 부분이 보이고 그 영업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지출되고 있는 점은 좋은 점이라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모빌리티 부분만 그나마 에비타 기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모빌리티와 딜리버리 부분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3분기 데이터가 궁금해집니다. 2019년 상장 뒤 주가는 경쟁사인 리프트와 함께 처참한 상황입니다. 우버는 마이너스 20%, 리프트는 마이너스 70%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위워크에서 시작된 공유 경제가 코로나로 더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경쟁사인 리프트와 재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버는 매출이 14빌리언으로 계속 증가 중이고 리프트도 3.6빌리언으로 증가 중입니다만 두 기업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60에서 70%로 큰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자산을 보면 우버가 리프트 대비 5배 많은 32빌리언이 되고 자본이 그중 절반 정도 됩니다. 리프트도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우버는 영업으로 마이너스 4.2빌리언의 적자를 기록했고 투자 관련으로 790밀리언을 투자를 하고 있으며 파이낸셜 부분으로 8.9빌리언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유동 비율은 2.5로 안정적이나 ROE는 마이너스 57%이고 총 이익률은 49%입니다. 리프트도 대동소이하나 우버가 좀 더 좋은 상황입니다. 투자 여부는 총 점수 3점을 주었습니다. 성장성은 별 셋으로 5년간 매출이 7.1배인 점, 자율주행 택시와 비행기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점을 들었습니다. 안정성으로는 별 2를 주었고 8.2빌리언의 적자로 안 좋으나 유동 비율이 2.5배로 안정성이 높은 점을 들었습니다. 리스크는 별 셋으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자율주행, 공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었습니다. 가격 지표로는 PBR 6.2배, PSR 4.2배로 보통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보았습니다. 경쟁 우위로는 별 넷으로 마켓시어가 큰 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들었습니다. 우버에 대하여 현재 총 점수는 높지 않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택시, 도심 항공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별 5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 데이터와 뉴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회사라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